예, 지수는 갇혀 있지만 종목별로는 대단히 빠르게 흐름들이 움직입니다. 차트의 기술적으로 시장 분석하고요. 관심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준근 마크로헤지 코리아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이제 두 번이나 뵈니까 전반적인 코스피 코스닥 흐름들을 먼저 한번 쫙 편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예, 그렇죠. 지수가 계속 오락가락하는 그런 그러게요. 모습이긴 하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농담 삼아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방송국 오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3034라는 숫자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수가 3000 넘구나 네. 라고 보니까 이 지수가 아니고 코로나 감염 숫자가 돼서 아쉬운 그게 되겠습니다만은 뭐 조만간 3000을 넘어서리라고 기대되긴 합니다만은 네. 내내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상승 하락을 반복하긴 하는데 저는 한 번의 조정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코스피 지수를 우리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파동을 새길 때 하락 파동을 모두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파동으로 매길 수 있겠는데 지금 파동 차트상으로 매겨놓은 것처럼 현재 우리가 네 번째 파동 반등을 끝나고 마지막 하락 조정 파동을 현재 가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락 파동을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그야말로 상승 쪽으로 돌아선다고 말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마지막 하락 파동을 끝내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뭐 3000이 아니라 그 이상도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목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구름 아래쪽에 있다 보니까 뭐 썩 여전히 상황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상당히 그래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 아주 잘 되고 있고 가볍죠, 그죠? 근데 코스닥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를 우리가 예상하기 위해서 참 재밌는 선행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선행 지표가. 물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지수는 미국의 시장과는 같이 소위 디커플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와 업종이 비슷한 코스닥 지수와 업종이 비슷한 대만의 가권 지수와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상당히 비슷하게 나타내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만의 가권 지수의 움직임을 본다면 일목을 차트로 보더라도 일목으로 보더라도 이 얇은 구름을 뚫고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인 마찬가지로 역시 얇은 일목으로 말하는 얇은 구름을 뚫고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대만이 한 두 걸음 정도 앞에 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과연 그럼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와 대만의 가권 지수가 어떻게 같이 움직이나를 두 지표를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본다면 이렇게 지금 파란 색깔로 나타나고 있는 게 대만의 가권 지수이고요. 아래쪽에 빨갛게 나타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코스닥 지수인데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상당히 강한데요. 그야말로 속된 말로 쌍쌍바퀴처럼 거의 같이 움직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와 가권 지수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가권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코스피는 알다시피 계속적으로 부진하다 보니까 따라서 코스피는 다소간 좀 부진해 보이지만 한 번에 더 조정은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가권 지수의 움직임을 보거나 또는 코스닥 지수가 차트상으로 봐서 일목균형표 위로 올라간 걸 보거나 전반적으로 봐서 코스닥은 여전히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요약 정리가 가능하겠네요. 오늘 아주 흥미로운 차트를 가지고 오셨네요. 예. 가권 지수는 아시겠지만 대만의 대표 지수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코스피 같은 건데요. 근데 대만의 가권 지수와 우리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연동성 있게 움직인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수를 구성하는 업종이 가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반도체라든지 IT 업종의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권 지수의 움직임과 우리나라의 움직임이 비슷하고요. 더구나 외국인들도 상당히 대만 증시에 투자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두 증시가 같이 비슷하게 동조화한다고 해도 뭐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장 점검했고요. 뒤에 섹터나 전략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어서 앞부분은 쫙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섹터 얘기를 좀 할 텐데 그동안은 뭐 NFT 메타버스 아니면 정말 주식이 아닌 듯이 쏠림 현상이 그렇죠. 나타났었는데 그렇죠.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야죠. 조짐이 나타나고요. 뭐 IT도 좀 오르고 LIG 넥슨이 미사일 수출 얘기하면서 주가가 좀 상한가 갔었죠. 며칠 전에 급등했었는데요. 급등했죠. 네. 방산주 그다음에 사실은 방산주만 국한된 게 아니라 시야를 조금 넓혀보면 내년에 이제 우주항공 이런 쪽은 관심 좀 가져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역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가 UAE에 미사일을 수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표적인 방산주인 LG 넥스원이 큰 폭으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네.
LG 넥스원은 예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쐈다 그러면은 주가가 오르고, 그래서 방산 이야기에 방자만 나오면은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방위산업 관련주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본다면 상당히 그동안에는 북한도 잠잠해서 그런지 LG 넥스원의 주가는 상당히 옆으로 횡보하는, 그야말로 답답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UAE의 수출 관련 기사가 뜨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 사실은 이걸 저 같은 이제 차트를 믿는 사람들로 입장에서 본다면 어차피 그동안에 조정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차트 일목균형표의 그 특징 중 하나입니다만은, 일목균형표의 얇은 구름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주가가 횡보할 때 그 얇은 구름을 주가가 돌파할 경우에 종종 급등세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았던 바이오 관련주에서 이런 여러 우리가 허다하게 볼 수 있는데, LIG 넥스원도 그런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LIG 넥스원은 이미 구름 위로 올라가는 상당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충분히 계속적인 주가 상승도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까 우리가 해외 우주 항공주, 예를 들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또는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우주 항공주 관련주들은 최근 들어서 약간씩 바닥을 탈출하려는 그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아직까지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 무식하게 구름 위면 상승세, 그죠? 구름 아래쪽이면 하락세라는 측면에서 판단해 본다면 아직까지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접어들기에는 약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방산주라는 비단 테마가 아니더라도 LG 넥스원 수급 균형으로 봐서 차트상으로 봐서 상승세가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조금 더 관망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기준선을 넘긴다라든지 이런 상승에 따르는 물증이 나타날 때까지 조금 더 한 템포 늦춰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LIG 넥스원은 어제 엄청 강했던, 제 기억으로는 상한가를 한번 본 것 같은 기억인데 그렇지 않고 어제 밑거리를 길게 달았네요. 어제도 흔들림은 상당히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9%가량 상승세로 가고 있고요. 방산주, 우주항공 말씀하셨고요. 사실 IPO 하면서 시장에 부담도 많았지만 쏠쏠한 기업들이 많았는데, 올해는 이제 연말까지는 기업 공개하는 물량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런데 리츠 관련주들이 이제 상장이 좀 남았다고 하는데요. 리츠 관련주들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워낙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더더구나 주가가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떨어질만 올라가고 이렇게 답답한 모습이다 보니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NFT 관련주라든지 또는 방산이라든지, 얼마 전에는 예를 들어서 요소수 관련이라든지 그때마다 테마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요동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츠는 사실 그동안에는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할 때는 그다지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던 그런 소외주의 성격이 컸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워낙 시장이 이제 박스권에 움직이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배당을 따박따박 주고 안정적인 주식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심사가 많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연말까지 이제 IPO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래도 리츠 관련해서 몇몇 주들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사가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리츠라 할지라도 똑같은 리츠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부동산 리츠라는 게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인데, 똑같은 리츠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용 건물에 투자하는 회사 또는 주택에 투자하는 회사, 빌딩에 투자하는 회사, 각각의 투자하는 섹터가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리츠라는 이름 하에서 똑같은 주식이 아니고 차트별 종목별로 조금씩 차트가 달리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코랑코 에너지 리츠입니다만은, 코랑코 에너지 리츠 같은 경우에는 보다시피 차트가 완벽하게 구름 위로 올라가면서 일목균형표 우상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보니까, 코랑코 에너지 리츠를 예를 들어서 누가 저 후배가 어떤 선배가 이거 살까요? 한다면 no problem 사세요 라고 말씀할 정도로 추세가 괜찮습니다만은, 반면에 똑같은 리츠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지스 밸류 리츠 나쁘다고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두 종목을 비교해 본다면 하나는 완벽하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다소간 좀 횡보하면서 상도약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지스 밸류 리츠를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매수하신다면 도약을 하기 직전의 그 단계, 웅크림 단계에서 수익은 클 수 있겠고
대신에 도약을 하지 못하면은 자칫 손해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람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상승세이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리츠 관련주 봤고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좀 눈여겨보시는 종목들, 관심 종목 말씀해 주세요. 네. 역시 이제 그 리츠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워낙 시장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다 네. 보니까 답답하니까 안정적인 수익이 없겠느냐 하는 건데요. 이제 연말도 다가다 보니까 저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역시 연말을 맞이하여서 배당 관련 투자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당 관련주라 그러면은 역시 뭐 이름하여 KTNG라든지 또는 증권주들이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증권주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 구름위에서 상당히 차트로 보더라도 구름의 지지가 기대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혹은 그 KTNG 여전히 꾸준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혹은 그 증권주 중에서 NH투자증권도 고배당 관련주로서 역시 차트 흐름이 나쁘지 않아 보이니까 네. 증권주 대신증권 NH증권 또는 전통적인 배당 관련주 KTNG 정도를 관심 종목으로 꼽고 싶습니다. KTNG 차트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구름대 위쪽에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조정 쪽이 저렇게 막 전환선 기준선까지 내려오면 이런 건 좀 불안한 거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는 급등에 따르는 소위 일목균형표로 본다면 주가와 구름과의 이격이 벌어졌을 때 항상 그 이격을 좁히려는 모습은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이만큼 구름과의 이격이 벌어졌을 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격이 벌어졌을 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지금의 과정은 마찬가지로 급등에 따르는 조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기준선이 버티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구행성에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충분히 문제가 없고 더더구나 KTNG 같은 경우에는 소위 캐피탈 게인은 자본 소득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기대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그 단기적인 단타적인 목적이 아니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는 장기 투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뭐 차트 흐름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차트의 기술 김준근 마크로엣지 코리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